1912년 세상을 놀라게 한 한 점의 흉상. 그러나 무덤도 미라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왕의 충격적인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져버린 그녀. 그리고 발견된 소년왕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파라오의 얼굴. 소년왕 투탕카멘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로 만든 그 황금 마스크의 주인이 만약 투탕카멘이 아니었다면? 사라진 여왕 네페르티티의 3000년간 봉인된 미스터리.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린 네페르티티. 그러나 그녀의 모든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출신조차도 베일에 쌓여있는 그녀. 그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신의 혈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근친혼이 성행하던 고대 이집트. 하지만 그녀에게는 왕족의 피가 흐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고위관리 아이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훗날 투탕카멘이 죽고 난 후 잠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녀가 먼 이국의 땅 미탄니 왕국에서 온 공주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가 다른 왕비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페르티티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라는 뜻. 그 이름처럼 그녀는 역사 속에 갑자기 나타나 왕비가 되었습니다. 파라오 아키나텐과 결혼한 네페르티티는 곧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오직 태양신 아텐만을 숭배하라 명령하며 수천 년간 이어진 다신교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수도 아마르나를 세우고 예술과 신전의 모습까지 완전히 바꾼 이 개혁은 인류 최초의 유일신 숭배 실험이었습니다. 이집트 벽화 속 네페르티티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크기로 파라오의 왕관을 쓰고 의식을 주관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그녀는 사실상 왕과 함께 이집트를 다스린 공동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너무도 급진적이었습니다. 백성과 사제단의 거센 반발 속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케나텐이 죽자 결국 개혁은 무너졌고 네페르티티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무덤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것은 어린 아들, 소년왕 투탕카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어렸고 병약했기에 국정은 대신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투탕카멘은 사실상 허수아비 파라오에 불과했죠. 그는 즉위하자마자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의 개혁을 철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텐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뜻의 투탕카텐에서 아문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뜻의 투탕카멘으로 바꿨습니다. 부모 세대의 이상을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19세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 정식 무덤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왕의 장례는 급히 치러졌고 무덤은 작고 조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파라오의 흔적을 지운 부정품들이 가득했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의 무덤과 함께 놀라운 유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찬란한 황금 마스크. 공개된 순간부터 이집트의 상징이 된 그 얼굴. 투탕카멘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로 만들었던 이 황금 마스크는 충격적인 단서를 드러냅니다. 마스크 뒷면에 지워진 글자가 발견된 것이었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마스크는 원래 네페르티티의 것이었다. 완벽한 얼굴 비율과 큰 눈, 날렵한 코, 온화한 미소로 이상적인 파라오의 얼굴을 한 황금 마스크는 실제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 투탕카멘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누군가 다른 왕족의 얼굴을 본떠 만들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그 모델이 바로 네페르티티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마스크 귓볼에 뚫린 귀고리용 구멍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귀고리는 주로 고위층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착용했기 때문에 마스크의 주인은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투탕카멘도 어릴 때는 귀고리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망하던 시점에는 18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착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2015년 일본 발굴단이 새로운 단서를 제시합니다. 레이더 탐사 결과
투탕카멘 무덤 뒤에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네페르티티의 무덤일 것이다. 소년왕의 무덤은 사실 그녀의 무덤 위에 덧씌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투탕카멘은 너무 이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권력은 약했고 장례는 갑작스레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개혁에 실패하며 기록에서 지워진 여왕 네페르티티. 그녀의 무덤은 폐기되는 대신 소년왕의 장례를 위해 재활용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부장품, 심지어 황금 마스크까지도 모두 여왕의 흔적 위에 덧씌워졌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무덤의 구조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했고 벽에는 후대에 덧칠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네페르티티의 안치실이 뒤쪽에 봉인되고 앞쪽만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전용된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미국과 이탈리아 발굴단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빈 공간은 없다. 조사 결과가 엇갈리며 비밀의 방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진짜 방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굴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너무도 소중한 유적입니다. 벽에 구멍을 내거나 통로를 뚫는 순간 벽화나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학계에서도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 고고학의 패러다임이 무조건 발굴해서 최대한 보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후대에 더 발전된 기술을 기다리자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한계, 학자들의 해석 차이, 그리고 이집트 정부의 정치적 문제까지 얽히며 결국 비밀의 방은 아직까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3000년 동안 봉인된 그 공간, 그 안에 과연 네페르티티가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아름다움과 권력으로 이집트를 뒤흔든 네페르티티, 그녀는 왜 역사에서 지워져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무덤을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여왕은 여전히 봉인된 무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3000년의 침묵, 그 진실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잡학의 정수와 함께 가려졌던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 하지만 알고 나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이야기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잡학의 정수. 구독은 다음 이야기의 열쇠입니다.